안녕하세요, 수박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어제 비 오고 이런 날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쁘게 나오는데 이제 구름도 좀 껴있고 쨍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날 더우면 또 진짜 더운데 동남아 같아요. 제가 잠깐 태국에 산 적이 있었는데 약간 태국 느낌입니다. 이 빛을 받아서 이 초록색들 나오는 색깔이 여기 지바겐 한 대 있고요. 저도 언젠가 지바겐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지바겐 얼마 안 해요. 지바겐 그냥 뭐 요즘 거 말고 옛날 거 제가 알기로는 뭐 6, 7천이면 사는 것 같습니다. 더 싸게 살 수도 있을 거고요. 관리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뭐 포르쉐 타고 싶죠. 911 근데 이제 분수에 안 맞아서 지금 랜드크루저도 마음에 들고. 아무튼 오늘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제가 어저께 글도 썼는데 엊그제 글도 썼는데 한 달 전쯤인가 했던 그 루이비통 프리폴 쇼에 대해서 여자 거 이야기를 좀 제가 너무너무 좋게 봐가지고 글을 썼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얼마 전에 이제 잠수교에서 잠수교 다 맞고 이제 루이비통 쇼를 했죠.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구찌가 경복궁에서 이제 쇼를 했죠. 크루즈 쇼. 그리고 그 전에는 디올이 2대 그 무슨 마당에서 했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정말 이제 K가 이제 K 없이 장사해 먹기가 쉽지 않겠구나. 왜 구찌 매장에도 뉴진스 그 어린 친구가 막 거의 제가 그 이름을 잘 못 외워가지고 거기 막 앰버서더로 막 온 전국의 구찌 매장에 그분 사진이 막 도배가 돼 있다고 했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냥 루이비통 쇼를 뉴스로만 보고 뭐 그렇구나, 컨텍스트를 잘 설정했다, 그 잠수교라는. 그리고 이제 구찌 이제 경복궁에서 하는 걸 보고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루이비통의 승리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구찌가 원래 이제 디올도 보고 디올 쇼도 보고 루이비통 쇼도 보고 그 다음에 자기네 쇼를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옷은 어떻다 뭐 얘기하기 좀 어렵고 그냥 이제 쇼 기획으로만 보면 그걸 보면서 이제 힘이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근데 이제 구찌 쇼의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은 일단 이거는 뭐 의도한 바는 아니었겠지만 이슈를 에이셈 라키가 거의 다 집어삼켰다. 에이셈 라키가 동묘에 갔다, 뭐 에이셈 라키가 뭐 저 애프터 파티를 하는데 막 너무 시끄러웠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좀 이슈를 삼키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제 제 친구 얘기로는 모델인데 이제 구찌쇼에 섰는데 피팅하러 전 세계 모델들을 다 밀라노로 불렀대요. 그래서 제 친구도 20시간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20시간 체류해서 피팅 보고 그 다음에 20시간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이제 심혈을 기울였던 쇼였던 것 같고. 근데 뭐가 클리셰였냐면은 이제 경복궁이라는 그 팰리스가 있잖아요. 그 동양의 그 오리엔탈리즘을 상징하는 그게 너무 클리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뭔가 정합과 부정합의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제 언밸런스의 그 기술을 사용하는데 그게 너무 정형화된 불협화음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그런 어떤 야외에서 하는 쇼 그리고 이렇게 그 불협화음을 생각하는 쇼 중에 정말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자크뮤스의 쇼였는데 막 그 벌판에서 막 이렇게 막 쫙 걸어가잖아요. 저는 그게 일단 야외에서 하면은 그 통제할 수 없는 그 변수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해 이게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D 이게 준비해야 될 게 엄청 많은 기획일 텐데 그 정말 근사했다고 생각하고 그 장소가 주는 그 컨텍스트가 주는 그 느낌과 자크무스의 옷은 그렇게 불협화음은 아니었지만 와 씨 이거를 리얼로 간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옛날에 이제 샤넬이 쇼할 때 실내에다가 해변가를 구현했던 적이 있어요. 일단 그게 막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한데 그거를 진짜 구현하는 거하고 실제로 그 바닷가에 가서 쇼하는 거하고는 이제 천지 차이거든요. 저도 옛날에 일할 때 콘서트 기획을 했었는데 그때 그 가수가 앨범이 그 광야로라는 앨범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광야를 고화질로 찍은 사진을 엄청 큰 현수막으로 프린트 해가지고 한쪽 벽을 다 채우고 그리고 사실 바닥에는 모래를 깔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이게 무슨 만명 콘서트도 아니고 몇십 명 오는 콘서트라 이게 노가다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죠. 그거 현수막만 걸었는데 아무튼 네, 그 정말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동양 서양 사람들이 각 판타지를 갖고 있는 그 오리엔탈리즘의 정답각 같은 곳이었죠. 경복궁이 물론 전 세계 패션 피플들한테 우리의 아름다운 그 경복궁에 대해서 노출시킬 수 있었다는 건 아주 유의미하지만 그거는 제가 좀 아쉬웠고 그리고 옷들도 조금 아쉬웠어요. 옷들도 보면서 이거 약간 뭐 디젤 아닌가? 이거 약간 뭐 아닌가? 이거 약간 뭐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 쇼에 좀 아쉬운 거는 쇼에 누가 무슨 옷을 입고 왔냐 이게 더 좀 이슈화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게 뭐 이제 행사 담당자들이나 브랜드 담당자들의 만의 책임 아니겠죠. 왜냐면 뭐 기사가 그렇게 나는 거니까. 물론 그것도 이제 브랜드 측에서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이슈가 되면 좋지만 너무 누가 왔다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글쟁이니까 이 두 쇼를 비교하면서 한번 간단하게 글을 써보고 싶다. 사실 구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이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갔잖아요. 매출이 고꾸라지면서. 저 사실 그런 날이 올 거라고 한두 번 생각하다가 이제 사실 내심 기대는 했어요. 아니 이 무드를 가지고 7시즌 8시즌 막 넘게를 그냥 밀고 나간다고? 그런데도 매출이 계속 나온다고? 이걸 왜 너무 세니까 간이 너무 센 음식들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내심 이 미켈레가 어떻게 이 출구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 이 레트로한 무드, 애들 장난감 같은 무드를 어떻게 탈피하고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까 싶었는데 그거를 보여주기도 전에 이제 이제 세이 굿바이 했죠. 예. 근데 저는 이제 미켈레가 사실 구찌의 톰 포드만한 사람이 없죠.
근데 모든 레코드는 톰 포드가 미켈레보다 안 돼요. 예, 뭐 매출이라든지 뭐 등등 모든 지표들은. 근데 이제 사실 구찌라는 어떤 DNA는 톰 포드가 없었으면 없었죠. 그러니까 미켈레가 반전시킬 그 이미지조차도 없었을 그런 브랜드였는데 톰 포드가 기반을 확실히 다진 거는 확실하고, 결국 톰 포드는 자기 브랜드 팔아버렸으니까 최후의 승자는 톰 포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무형의 것으로 구찌에 더 기여한 사람은 누군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간발의 차이로 톰 포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미켈레가 간이 센 음식으로 너무 많이 해먹은 거야, 나쁜 말로 얘기하면. 그리고 브랜드 입장에서도 엄청 큰 재미를 받고, 그러니까 이 뒤에 오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뭘 해도 성에 안 찰 확률이 높고, 한 몇 시즌 정도는 진짜 똥볼 찰 확률이 저는 높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 몇 시즌 정도가 아니라 정말 쉽지 않겠다, 누굴 데리고 와도 정말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누가 들어와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이분도 내부 사람이었다라고 기사를 읽어본 것 같은데, 저는 결국에는 좀 스트릿 쪽에서 데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디올이 킴 존스 데려왔었고, 루이비통이 버즈라블로 데려왔었고, 그리고 버즈라블로 다음에 지금 퍼렐 들어왔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제이크루도 지금 노아의 디렉터 바벤젠인가 이분이 들어와 있고, 뭐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릿에서 한번 날렸던 디렉터들은 다 그 덩치가 있는 브랜드들에서 데려가려고 막 하는 걸 보고 있자니, 스트릿도 끝물이다 하는데, 그런 럭셔리 하우스에 좀 새바람을 불어일으킬 수 있는 카드가 몇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그래서 루이비통 이제 프리폴 쇼도 한번 찾아봤죠. 근데 이번 쇼가 이제 한국에서 두 번째로 열릴 쇼인데, 근데 의미가 있는 거는 첫 번째 쇼는 그냥 외국의 쇼를 그냥 떠가지고 그대로 이식했던 거고, 이번 거는 아예 이걸 위해서 새롭게 기획한 쇼였던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약간 한번 꼭 찾아보세요. 그냥 그 루이비통 서울 프리폴 이렇게 치면 나오거든요. 아니면 루이비통 한글로 루이비통 잠수교 이렇게 쳐도 되고. 근데 그 루이비통 잠수교라는 그 컨텍스트가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옛날부터 잠수교를 되게 재밌게 생각했어요. 잠수교가 이제 잠수하는 다리라는 뜻이잖아요. 아니, 다리는 물 위로 사람들을 떠서 왔다 갔다 하게 해주는 건데, 야, 이 다리는 잠수될 수도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너무 아이러니한 거야, 다리 이름이.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 그 인친이 댓글 달아주신 걸 보니까 많은 반대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말이 되냐, 다리가 물에 잠기는 게 말이 되냐 막 이러다가 1년 365일 중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다리가 잠기는 날은 열흘도 안 된다, 5일 정도 될 거다. 그렇다면은 360일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 똑같이. 대신에 공사 비용이 엄청 낮아진다. 그거를 이제 이 자기의 의견을 이제 투철시켜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안보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 길이 그 댓글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AKA 안보교라고 불리기도 했대요. 저는 일단 여러분, 잠수교는 이제 90년대 00년대 때 뮤비 촬영지로도 많이 나왔고, 막 거기서 막 복싱하면서 나오기도 하고, 제 기억으로는 태양은 없다에서도 이정재랑 정우성이
이렇게 걸어가는 씬에서도 나왔던 것 같고 그 공간감이 되게 좋습니다. 막 물도 가깝고 그리고 이제 특유의 그 옆으로는 개방되어 있고 위아래로는 막혀 있는 그런 어떤 공간감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리를 건널 때 반포대교로 갈래 잠수교로 갈래 그러면 잠수교에 신호등이 있어서 좀 느리거든요. 그래도 잠수교로 가곤 하는 편입니다. 근데 잠수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한강에 다리가 31개 있습니다. 일산대교부터 팔당대교까지. 근데 그 중에서 잠수교를 골랐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수많은 다리 중에서. 사실 그림으로 놓고 보자면 저는 뭐 동호대교나 아니면 동작대교 여기도 예뻤을 것 같긴 해요. 아니면 잠시만요. 아니면 배터리가 없어서 청담대교 옆에 7호선 지나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한강대교 옆에도 철교가 있고 청담대교 옆에도 청담대교 아래인가 철교가 있어요. 7호선 지나가는 거기를 통제하고 거기서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저는 근데 잠수교에서 한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하고 왜냐면은 이 무드가 이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Y2K로 가잖아요. Y2K로 그래서 구찌도 Y2K 냄새가 많이 났었고 근데 좀 더 컨템포러리한 Y2K였다고 생각이 든다면 요번 루이비통은 좀 더 올드한 Y2K 느낌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좀 고급스러운 아키라 버전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잠수교가 그 약간 그러니까 경복궁의 조선 어떤 오리엔탈리즘을 상징한다면은 그냥 잠수교는 서울을 상징하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올드 서울 같은 느낌인 거죠. 그거는 약간 오리엔탈이라면, 그러니까 훨씬 더 힙한 그 테마하고는 잘 맞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K의 상징들이 몇 있잖아요. 봉준호, 손흥민, BTS. 근데 보세요. 봉준호의 괴물을 찍었던 괴물이 등장했던 다리가 이제 제 기억으로는 잠수교고 그리고 괴물이 나왔던 강이잖아요. 한강에 괴물이 산다. 여러분 이게 진짜 멋있는 게 모든 시나리오는 한 줄로 나오는데 한 줄에서 시작하는데 그 한 줄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게임이 끝나는데 그 괴물의 한 줄은 한강에 괴물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아무튼 네. 저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좋았는데 이제 모델이 등장하는 그 출구가 보통 이제 벽 뒤에서 이렇게 탁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 우주선 통로 같은 데서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우주선 통로도 의도적으로 되게 촌스럽게 되게 아주 심플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진짜 약간 80년대에 상상했던 우주선 통로 같은 구조물이었어요. 처음에 1빠따로 정호연 씨가 빡빡빡빡 나오는데 저는 음악이 진짜 예술이었거든요. 그 이 쇼의 기획의 협업에 황동혁인가 그 오징어 게임 감독하셨던 분이 기획에 참여했었고 그 음악 감독이 정재일이었는데 정재일이 오징어 게임하고 그리고 뭐 이제 봉준호 감독의 음악을 많이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막 유키즈에도 나오고 막 그랬더라고요. 한번 꼭 보시고 이제 판소리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쇼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첫 번째 음악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승기를 잡고 들어가냐 못 잡고 들어가냐의 문제인데 판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막 꼭 진짜 뭐 아프리카 부족의 어떤 그런 노래들처럼 근데 우리의 판소리가 나오길래
저는 사실 구찌쇼에서 한국 음악이 나온 거를 이제 기사에서 봤어요. 근데 기억에는 안 남아요. 근데 어디서 루이비통 쇼에서는 산울림의 아니벌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소름이 막 너무 돋는 거야. 아니벌서? 산울림? 와, 미쳤다.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 시작할 때 산울림이 안 나오고 이상한 창소리 같은 게 나오는. 근데 이거를 좀 알아봤죠.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너무 재밌게 들었던 수업 중에 하나가 민요 수업이었는데, 이제 여러분 왜 라디오 틀면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그거 있었잖아요. 그걸 기획한 PD가 저희 교수님이셨어요. 최상희 PD라고. 그래서 바로 PD님한테 전화했지. PD님, 요거 보내드릴 테니까 뭔지 좀 알아봐 주세요. PD님이 딱 듣더니 이거 뭐 정확치는 않은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이광수 명인이라고 꽝개를 치는 분의 내두름 같다. 이게 삼도가락 하기 전에 그 내두름을 따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쳐보니까 그러니까 내두름이라는 단어가 학술적인 정확한 워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내두름이라고들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민요에서 최상의 PD보다 더 권위자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그거 그렇다고 한번 찾아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풍모를 치기 전에 외치는 거예요. 막 들어갈 때 뭐 1차 모시기, 그럼 뭐 2차 모시기 행진합니다. 그러면 예이 하면서 이제 빵빵 이제 북을 빵빵빵빵 그래서 이제 꽹과리 들어오고 막 장구 들어오고 막 이런 건데, 행진을 시작하겠다는 외침이죠. 내두름이. 그 내두름이 나오고 그거를 약간 EDM적으로 사운드를 만져서 빰빰빰빰 하다가 갑자기 일렉 들어오면서 아니벌서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파란색 모터사이클 레더 자켓 같은 거를 턱인해서 입고 엄청 뭉툭한 부츠를 신고, 정호연 씨가 되게 애가 제 느낌으로는 좀 신발 때문이었긴 한 것 같긴 한데, 제가 되게 뭐랄까 유려한 워킹으로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등장했던 아니벌서 다음으로 나왔던 게 펄시스터즈 노래였는데, 미쳤습니다. 그냥 한번 그거 한 10분 15분짜리 되는 영상인데 꼭 보세요. 꼭 보십시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쇼에 관련돼서 나중에 이제 디깅해 보니까 많은 잡지들에서 구찌 쇼랑 루이비통 쇼를 비교한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그냥 정보를 나열하는 식의 글들이 많았고, 그냥 좀 평가나 해석이 들어가는 것들은 잘 없었는데, 그래도 뭐 한번 공부하는 마음으로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루이비통 공식 유튜브 채널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민요의 그 풍물패의 내두름이 오프닝으로 빵 나오는 영상이 있다는 거는 진짜 국뽕이 찰만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정재 음악 감독은 나라에서 약간 훈장 같은 거 줘야 되지 않을까. 진짜로 문화체육부에서 훈장 줘야 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중에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이 K 자산에 그 기여한 그 정도가 그 계측이 된다면 훈장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옷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빼고, 근데 저는 옷도 루이비통이 좀 더 나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루이비통도 보면 이게 패션이 어쩔 수 없는 게 과거를 파먹고 사는 건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 에삐 가죽으로 나온 핸드백들을 많이 들고 나오더라고요. 에삐는 이렇게 단색 컬러에 이렇게 가로 줄무늬가 이렇게 비정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그 루이비통의 모노그램이나 이런 것처럼 루이비통을 상징하는 패턴이었어요. 근데 그게 단종됐었는데 그게 또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도 냉큼 이제 번장에 당근하고 찾아봤죠. 예, 그래서 살만한 거 몇 개 좀 찜해두긴 했습니다. 그래서 에피 가죽으로 된 스피드백도 나오고 뭐 키폴 이런 것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제가 루이비통에서 컬렉팅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마크 제이콥스가 등장해가지고 그래피티 했던 것들을 좀 모아보고 싶고 하긴 합니다. 근데 매물이 잘 없더라고요. 값도 안 싸고. 그래서 그저께 그 글 쓰면서 그 영상 한 20번 돌려봤어요. 진짜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찾아보니까 디자이너가 옷을 잘 입더라고요. 수박 스타일이더라고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꼭 한번 보시길 강추합니다. 저도 이제 공부하는 마음으로 사실 구제랑 명품이랑 그런 접점이 잘 없잖아요. 근데 항상 이제 어쨌든 글 써서 글밥 먹고 사는 사람이라 알고는 있어야 돼서 이제 그런 패션 유튜브 채널도 많이 보고 쇼도 보려고 하고 팟캐스트도 듣고 막 그래요. 근데 쇼 보면은 진짜 다르다 이런 거 느낄 때가 있어요. 저희가 수박 인상적으로 보는 쇼는 엔지니어드 가먼츠는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은 알어 너 뭐 지금 어퍼컷 날릴 거지? 너 지금 잽 두 번 치고 바로 훅 날릴 거지? 알어. 근데 그거 맞고 다운되는. 와, 이걸 또 하는데 또 하는 이런 감동을 준다고? 미쳤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발렌시아가도 정말 멋있습니다. 발렌시아가 너무 멋있고 이제 셀린느 이런 것도 좋은데 사실 이 셀린느 쇼인지 이게 에디 슬리먼 쇼인지 그 잘 모르는 거죠. 샤넬 같은 건 잘 안 보고 요즘에는. 근데 90년대 샤넬 쇼 같은 거는 가끔 찾아봅니다. 재밌어요. 박력이 넘칩니다. 박력이 넘친다는 느낌을 조금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눈치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소비자와 산업에 많은 눈치를 보지 않은 그런 쇼들이 있어요. 옛날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디스케어든가 쇼할 때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담배 피우고 그런 적도 있었고. 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게 에너지 싸움인데, 와, 역시 이 조선의 에너지가, 이 반도의 에너지가 상당하다. 여러분, 실제로 이 K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 약간 좀 그거 그냥 뭐 팔리는 상품처럼만 생각하는데 저는 그 수준은 이미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BTS를 물론 뭐 음악적으로 대단히 뭐 어떤 평가를 할지 모르겠어요. 뭐 한대수나 뭐 이런 아니면 뭐 김수철이나 뭐 이런 평가를 뭐 BTS가 대한민국 명반 100대 명반에 들어가 있지는 않을 테니까. 그치만 그 영향력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들의 모든 것들이 끼친 영향은 정말 대단하죠. 이미 마이클 잭슨과 비틀즈를 뛰어넘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뭐 진짜 뭐 옛날에 막 이제 한국에서 이미 단물 다 빠진 탑 클래스 그런 아이돌들을 동남아로 뺑뺑이 돌리던 그 시절의 K 컨텐츠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후한 아니면 뭐 박서보 거기 뭐 넘어서 이제 뭐 조선의 백자들 달항아리 그리고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실로 이 구조물을 만드는 분이 있거든요. 인천국제공항 가면은 주차장에서 들어갈 때 엄청난 이 구조물 크게 막 되게 비비드한 컬러의 실로 막 변기도 만들고 막 빌딩도 만들고 막 이분이 있는데 이분도 진짜 원 오브 카인드고요. 그렇잖아요. 뭐 일단은 뭐 기생충 이제 뭐 전 세계 탑 찍었죠. 오징어 게임 뭐 아니면 사실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초대장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커피 프린스입니다. 커피 프린스가 거의 독야청청한 시절이 있어요. 한동안. 정말 저는 이제는 뭐 뉴진스도 그렇고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브랜드들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 많은 브랜드들이 K를 끼지 않고는 장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마어마한 컨텐츠고 그게 저는 저희 P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다고 봅니다. 풍물 한번 보세요. 그 네드룸 다 생목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공간 막 쩌렁쩌렁하고 일단 대중 그 관객과 나의 기싸움을 제압하고 들어가면서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구미를 할 때 한 번 풍물패 꼭 부른다. 이거를 근데 오리지널로 갖고 오면은 소화할 수 있는 층이 적어요. 이 빈티지 밀리터리랑 똑같아. 근데 이거를 더블 RL이나 아니면 뭐 얘네들처럼만 만져줄 수 있다면 어마어마해질 거죠. 물론 오리지널은 오리지널의 힘이 있고 맛이 있고 그 어떤 의미가 있죠. 근데 더블 RL의 역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구미래 때 풍물패를 부르고 싶은데 오리지널 밀리터리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더블 RL을 갖고 오는 듯한 기획을 한번 잡고 가고 싶은데 그걸 누가 구현해 줄지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젊은 국악인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연희동에서 DJ 렉스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풍물과 디제잉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그 적절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풍물은 라이브로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 꽹과리 소리가 장난 아닙니다. 그 징소리며 북소리며 이거 다 어쨌든 에너지로 실제로 물리적으로 내 가슴을 치는 거 아니야. 빵빵빵빵 하면서 힘이 있습니다. 힘이. 아무튼 여러분, 저기 공무원들 계시면 정재 음악 감독하고 황동혁 그 연출가 꼭 훈장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